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겼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34분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 월요일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률 격차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MSCI에 대한 심사가 이미 끝났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폭락이 일어나긴 했지만,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심사 일정의 18일, 19일은 탈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특정일 월요일과 화요일 1월 30일 이전에 거래량 일부와 그리고 추가적인 몸집, 시가총액 이 둘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게 되면 하루만 선정되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을 진행 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0점을 맞았는데 35점을 부여하게 되면 85점이 되죠. 심사 일정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월 14일에 있는 MSCI에 대한 리뷰 일정 여기도 지금 탈락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우승자가 될 확률은 적죠. 이거예요. 예. 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다 아시죠 이제. 예. 스타펀드 매제 15번 상 받았었고 1000억으로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률은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었어요. 이 패시브 자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량과 그다음 퍼센티지가 일치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훼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 이제 일요일 늦은 시각이기도 하고요. 한 10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저는 여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의 하락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에 대한 트럼프가 압승을 하면서 두 개 주에서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한 반등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지켜보실 때 그 좋지 않으면 좋아요 버튼 누르지 마세요. 예. 좋았을 때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거 좋아요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유튜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과거 연을 맺었던 분들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17대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이유도 2차 전지의 공매도 그쵸? 싼 값에 돌려주긴 싫어. 비싼 값에 돌려주긴 싫어. 그래서 얘를 최대한 경쟁률을 끌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때 있었던 거는 코스피 200에 여기에서 공시가 나왔죠. 9월, 10월 폭락을 피하고 이때만 요만큼만 들어 올리게 되면 요만큼 쉬어가는 과정이 되더라도 편입이 됩니다라고 해서 뺐다고 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승부를 낼 때와 쉬어야 될 때와 승부를 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신용과 대출 미술을 쓰면 큰 돈을 번다. 주의에서 풀리게 되면 경고에서 풀리게 되면 이야기하던 분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유튜브들 영상 보면서 항상 이제 손실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올해 54 됐고요. 근거 없는 이야기에 지쳐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때 제가 말씀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이때 요거 한번 영상 잠깐 볼 거고요. 최종적인 부분은 하루입니다. 그쵸? 자, 가격이 중요해요. 거래량도 본답니다. MSCI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어렵게 설명한다는 말이 많더라고. 쉽게 한번 해볼게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신흥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신흥국 투자하는데 이 종목도 넣어보면 어떨까? 이거를 심사를 하는 게 2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요한 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집이 너무 커져 있으면 빠질 확률도 크기 때문에 싫어하고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대한민국 증시에 눈 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천 주 넘는 자금을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거래량 없으면 너무 고가에 사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2월 14일 날은 보겠습니다만 원래는 기준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또 특정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자, 기회는 있다는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은 2월 14일에 이 부분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래량을 늘릴 겁니다. 얘네들은 유통지수가 16%밖에 없잖아요.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고 블루론 파트너스, LG 마사이가 최대 주주. 자, 가격에 대한 부분 요거 한번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영상인데 오후 6시 31분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이때 가격이 21만 6천 원이죠. 요런 부분들 나왔을 때 6일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자, 봅시다. 코프로버티 MSCI의 심사 기준에 닿아 있는가? 이게 18일 19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가격. 그렇죠? 이 평균 가격과 최근에 있었던 가격. 이 부분의 평균 가격이 지금 심사 일정이 18일, 19일. 자, 18일, 19일 이야기를 하죠. 긴급속보 하락 시그널 방생.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심사 일정을 대비합시다. 뭐뭐일은 초급등, 뭐뭐일은 초급락 반드시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죠. 이날에 대한 마지막 가격을 통째로 해서 오늘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월요일 날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이유는 과거 에코프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 봅시다. 과거 에코프로도 이 심사 과정이 이탈이 됐다 해서 급격한 이날 하락 구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모르고 잠시 점심 식사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떨어지면 안 돼. 그렇죠? 자,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자, 일단은 자료지 다 보내드렸는데, 자, 못 피해간 거는 뭐 제 책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자, 2월 14일에 대한 공은 자, 1월 말에 그 다음 공으로 돌리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참고합시다. 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번엔 좀 집중하세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지 않으면 한동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또 영상을 보시면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야,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빠졌다가 해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서 오는 겁니다. 이건 8배나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에코프로버티 18일, 19일 평균 가격 이거 원래 있었던 거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원래 평균 가격에 대해서 보내드렸고 그다음 MSCI 심사 편입 1월 30일 이전에 특정일 하루 종가 여기서 거래량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타점에 대한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타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유한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 봐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이쪽으로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자꾸 이 틀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에코 이렇게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일단 전구체 A기업 3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이 캡처해낸 자료 보내드리고 할게요. 얘네들은 이 공은 몸집이 너무 작아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얘들 글로벌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2월 14일 날 이때 리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3월 이전까지 얘네는 몸집을 풀려야 되는데 그때 이 A사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등장을 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래량을 맞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심사 과정을 이탈하게 되면 2차에 될 부분은 가산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월요일, 화요일 가격과 거래량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추가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이때도 불발이 나온다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만 시장에서 움직일 거예요. 기계의 퍼센티지 그 다음 거래량 그 부분도 첨부해 놨으니까 2차를 준비합시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정확하게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만일에 여러분들 이거 잘못 보내서 3번 연속 이렇게 오타를 내버리게 되면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로 인식을 해서 처리가 안 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한테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겠죠. 그분한테 이제 에코라고 해서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기업 내용 매일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듣지 마시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 기업이죠. 전구체가 지금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IRA법이죠. 미중 무역 갈등이 있죠. 중국의 제롬메이의 80%의 생산하는 전구체 생산 기업. 얘네들 걸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맞아요. 6천만 원짜리 전기차 뭐 현대 기아차에서 만들어 봤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미국에 팔리는 건 1억 2천에 팔리는데 미국 사람이 탑니까? 안 타죠. 어쩔 수 없이 국내 생산분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80%의 전구체는 얘네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주의 경고 이런 거 따지지 마라. 규칙과 룰을 따지자. 이런 구간대를 잘 이용하고 이때 뭐죠? 이때도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을 텐데. 예, 맞아요. 2,600원짜리의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 원래 이거는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날이 12월 26일. 통상적으로는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매도 쳤던 애들도 주주들한테 갚아줘야 되는 날인데 이런 쇼를 했다. 적극 매수하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경쟁률 이거 끌어내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를 비싼 값에 돌려주기 싫어요라는 의도. 삼거래일은 뭐죠? 이미 몸집은 형성됐으니 쉬었다 가는 거죠. 다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룰을 모르고 나서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나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폭락은 MSCI에 대한 부분이고 이 폭락은 트럼프의 압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향후에 이것 봐라. 이거 빠진 것만큼은 요만큼 오르겠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얼추 비슷하게 이 고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나서 해석을 하면 빠졌다 오를 때 이거 추가 매수 타이밍 주의 타자가 얘기했던 건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오르는 시점에 찔러 넣는 게 바로 손실 계좌를 수익 계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했죠.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거죠. 왜요? 전기차는 비싸요. 비싼 이유가 이 배터리를 10년 타게 되면 두 번의 교체 비용 3천만 원 든대요. 비싸니까 안 타죠. 기름값보다 더 뭐 아끼는 것보다 더 심하니까. 그리고 주행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전구체 원한다 이거예요. 수출, 수입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기업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핵심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자료집대로 2번, 2번 월요일, 화요일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는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스팸 문자 처리되신 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한테 부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2번은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양극재 이거 기업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이 종목을 사시면서 이거 에코프로도 오르겠다. 최대 주주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죠. 올랐던가요? 안 올랐죠. 왜? 자, 양극재를 만들 때는 보통 전구체, 이 에코프로 머티가 생산하는 리튬 이 둘을 섞습니다. 리튬 가격이 폭락했죠. 에코프로 못 오르는 이유. 전구체는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하이니켈 플러스 망간 아연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전구체가 탄생해요.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누가 이 배터리 1등인가를 따지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을 택합니다. 국내는요. 하이니켈 방식을 택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운 종목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하이니켈 뭡니까?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양극재, 전구체, 리튬. 에코프로 빠지는 이유는 리튬 가격 폭락해서. 전구체는 또 하이니켈. 그리고 플러스 망간아연을 안다. 이거는 국제적인 시세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데 이 니켈은 니켈의 함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니켈이 비중이 높아지면 하이니켈이라고 해요. 이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도 얘네들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기업적인 내용을 알아야죠. 그럼 하나 더. MSCI가 지나가고 향후에 이 종목이 폭락할 수 있는 이슈는 없을까? 있죠. 뭘까요? 정답. 뭐예요? 질문. 응? 맞아요.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서 제로메이의 전구체를 쓸 수 있게끔 된다고 한다면 희소성의 원칙이 줄어들죠. 폭락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폭락하는 시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3배, 4배 오른 종목도 10배, 20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종목이라는 건 무한정 올라갈 수 없잖아요. 산업군이 이동하게 되면 에코프로도 정말 좋았을 때 작년에 있었지만 산업이 바뀌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면서 사이클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뭐 조금 더 첨부하는 영상을 좀 쓰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셨나요? 공부 차원에서 AI 샘 올드먼이 퇴사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온 디바이스
가만히 눌러 떠 있는 종목들이 8배 오르죠. 알약 업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AI, 플리트 어떻습니까? AI 번역. AI 쪽으로 이 산업군이 이동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산업군의 이동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역시나 미중 무역 갈등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 들어서 뭐 어버 반도체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긴 하지만 반도체 오를 때 못 올랐지만 AI를 만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머티도 하나의 산업군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산업군. 미중 무역 갈등. 이해됐습니까?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룰 표면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걸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타짜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사회될 때와 시야가 될 구분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는 경계심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이 종목을 찍었더라도 아마 또 찍지 못하겠죠. 왜 위로 간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가격을 형성한다. 산업군의 이동이 가격에 프리미엄을 준다. 디스카운트 요인도 준다. 이겁니다. 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지인분들이든 누구든 어, 그분들이 일정 수를 좀 모아보세요. 저에게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실래요?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방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될 희망이에요. 저도 이제 올해 54 이제 아들 녀석 결혼시켜야 되는데 뭐 그때 또 이제 결혼식에 또 오실지 압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죠. 재미는 없어요, 제 영상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쉬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고 주주분들이 아닌데 주위에 체계적으로 주식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공부라고 해서 그분들의 전화로 저한테 보내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8시 넘어가고 있네요. 오후, 일요일. 자, 일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은 집중합시다. 결과물을 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